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중경호의 원칙 했죠. 경호의 일반 원칙 4가지 중에서 삼두방언에 3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삼두방언 두방은 3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뇌의 경우의 원칙입니다. 두뇌. 뇌를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 같이 보이죠? 자, 원래 경호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하에서 실시되어야 됩니다. 치밀하고 신중하게 경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경호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다 하더라도 모든 돌발 상황, 비상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있는 경호원이 순간적인 어떤 판단력으로, 예리한 판단력으로 적절한 현장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는 경호 계획도 중요하지만 또 경호원의 신체 능력도 중요하지만 신체를 움직이는 또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경호원의 순간적인 판단력, 두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뇌의 경호 원칙입니다. 즉 경호는 신체 능력만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도, 센스도, 그죠? 눈치도 빨라야 된다는 거죠. 상황 판단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적을 제압할 것인가? 대상자를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위기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두뇌의 경호 원칙이다. 경호 계획과 관계에 있는 경호의 원칙은 두뇌의 경호의 원칙이다. 방어 경호의 원칙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74년도 8.15 행사 때 윤세광에 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밀수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경수 여사가 피격되었죠. 이때 박정우 경호실장은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방어를 하지 않고 공격 제압을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방어 경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어 경호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호원이 무기 등을 사용해서 대적하는 것보다는, 대적 공격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으로 대상자를 방어하면서 머리를 숙이게 한다든지 또는 완력으로 허리띠를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일단 다소 무리하더라도 대피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이것이 방어입니다. 공격받아 방어와 대피를 먼저 해라. 이게 방어 경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은밀 경호의 원칙입니다. 비밀 경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호에는 노출 경호와 비노출 경호가 있는데 노출 경호는 경호원이 누군가를 일반인이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비노출 경호는 경호원이 누군지, 경호 장비를 뭘 갖고 있는지, 경호 인력은 몇 명 동원했는지, 경호 조직이나 편제는 어떻게 되는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은밀 경호, 비노출 경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경호처, 경호공무원은 비노출 경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은밀 경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 주변에서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경호원인 듯 아닌 듯 이렇게 그림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의 경우에서는 노출 경우와 비노출 경우가 혼성된 혼합 경우를 하게 됩니다. 1선은 주로 비노출 경우를 하게 되고 2선과 3선은 정복경찰을 움직인다 그랬죠? 2선과 3선 또는 연도 경우는 주로 노출 경우, 정복경찰하고 사법경찰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출 경우와 비노출 경우가 혼합된 경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실무상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삼두방언의 두방은 두뇌의 경호, 방어 경호, 은밀 경호 3가지 원칙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호의 일반 원칙 4가지, 삼중 경호의 원칙, 두뇌 경호의 원칙, 방어 경호의 원칙, 은밀 경호의 원칙을 한번 총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 원칙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특별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